염혜선의 서브. 중간에 3대0입니다. 자, 리스브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득점입니다. 네. 지금 가장 쉽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정관장이 서브 공략이 좋아서 상대 리시브를 흔들고 있고 초반에 왼쪽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세한 니콜로와의 공격입니다. 큰 공격을 되고 있어요. 한국드로공사가 역대 통산 5만 득점에 6대3으로 성공했습니다. 이수빈 선수에게 좀 비속공을 줬고요. 김다운의 서브 상체가 들립니다. 목리가 뛰었고 그대로 3단을 표승주가 넘겼습니다. 타점을 살립니다. 공격이 나왔는데요. 자, 블로킹 두면 블로킹 득점이에요. 네.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자 지금도 넘어가네요. 살렸습니다. 전지한 선수가 살렸고요. 그대로 툭 넘깁니다. 염혜선 자 왼쪽 붙여줍니다. 블로킹이에요. 또 걸립니다. 배우라 선수의 블로킹. 지금 높게 올라오는 2단공에 있어서 부키리키 선수가 끌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경기를 해야 될 겁니다. 염혜선 세터. 부키리치의 공격입니다. 임명옥이 손 맞고 터치아웃도 했습니다. 전세한 선수가 리스브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김세인 선수로 교체가 돼서 한국동사의 리스브 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득점입니다. 서브 득점. 메가 선수의 정확한 서브 득점. 이런 서브 득점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이제 압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 본인의 서브 9득점째. 그러면서 18대18 동점. 이어지는 문정원의 서브. 이번에도 좋았습니다. 왼쪽에 부키리치. 한바운드 잡을 수가 없네요. 신은지가 들어와서 서브를 준비하죠. 신은지의 왼손 서브. 니콜로마. 김찬아 선수. 자 그대로 블로킹을 뚫습니다. 부키리치. 클럽땡이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신은지의 서브. 완벽한 리스브가 올라왔습니다. 타점을 살립니다. 타이밍을 읽었네요. 왼쪽에 이선호 선수와 이제 정호영 선수가 따라갔는데요. 신은지. 지난 IBK 끝나고 서브 2득점 있었죠. 지금도 잘 받았는데요. 왼쪽. 높게 태웠습니다. 자신감 있게 공을 때렸는데요. 막히네요. 김세빈 선수가 계속 같은 위치에서 플레이에서 보는 것 마냥 똑같은 위치에서 잡아내고 있죠. 한점 뒤져 있는 한국드로공사. 부키리치 왼쪽. 손 맞고 나갑니다. 자, 문정호 선수 건드렸는데 너무 높게 튀어나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높고 길게 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길게 볼을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점 잡아서 길게 때리고 있죠. 전세한 선수도 최근에 좋은 활약을 계속 펼쳐주고 있습니다. 연타 공격인데 기다렸습니다. 자, 지금은 전세한 선수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요? 4득점의 정관장. 긴 서브 득점이에요. 서브가 좋은 선수고 전위 라인이 좋기 때문에 이 라인업을 많이 활용하는 정관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 서브의 추이가 이번 시즌이 더 좋습니다. 가능은 전세한 선수를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자, 리스브 과감하게 올립니다. 타점을 살립니다. 빠른 스윙입니다. 또 염혜선 선수가 잘 잡아주면서 완벽하게 1대1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특히나 직전 경기부터 말이죠. 부키리치의 이 스윙이 굉장히 빠르고 정교한데요. 굉장히 좋았고 지금 또 좋은 토스가 가다 보니까 좋은 공격이 나오기 마련이죠. 직접 강타! 서브 득점에는 진비 없었습니다. 너무나 흔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걸 왜 격하게 좋아하겠어요? 너무나 오랜만이라 격하게 흔들었네요. 맞고 나갔을까요? 분위기가 정관장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메가와트 선수의 표정이 굉장히 좀 밝네요. 백어택. 니콜로와 선수의 백어택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요. 직선 공격. 다양하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표승주 선수의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전보다 줄면서 그 점유율을 메가와 이 부키리치 선수가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득점이 필요한 한국드로공사인데요. 자, 서브라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자, 리시브를 툭 건드리고 있는 부키리치입니다. 직접 받고 직접 때렸습니다. 메가와테! 자, 어렵게 살렸어요. 김소희 선수가 어렵게 살렸습니다. 한번 더 줄 수 있어요. 메가와테 스파이크! 지금도 공이 떨어졌지만 몸의 중심이 잡히면서 아주 서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즌에 처음 왔을 때보다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인도네시아와 다르게 프로그램을 가져가다 보니까 본인도 몸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걸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파워적인 부분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왼쪽에 푸싱 공격이 나왔는데 포인트로 포인트, 지금 지적됐어요. 이럴 때 이혜원 선수 같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서브를 득점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노란 선수가 볼을 띄웠습니다. 왼쪽 네. 천이 공격입니다. 이선우 선수. 접전일 때 들어오는 것과 지고 있을 때 들어오는 것과 이런 상황에 들어오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이선우 선수가 젊은 선수이다 보니까 말이죠. 강소비가 막힙니다. 니콜로바 네. 선수 워낙 부키리치 또 신장이 좋거든요. 그렇죠. 198cm의 부키리치 네. 브로킹 득점. 박선홍이 서브. 라이트 막힙니다. 이진수 선수예요. 이진수의 브로킹. 이진 선수가 이제 박은진 선수와 정호영 선수 때문에 기회가 많이 없는 선수인데 이 블로킹은 아마 본인이 들어가서 한 경기에서 20득점한 기분일 거 거거든요. 본인의 첫 번째 득점을 이 블로킹 득점으로 잡아내고 있는 이지수입니다. 다시 한번 빼갔다 연타예요. 네. 뺏어왔네요. 김종민 감독이요. 고민이 더 많아지겠어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타나차가 들어오게 되면 타나차를 중심으로 또 어떻게 경기 분위기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김차라 왼쪽 공격 들어갑니다. 세트를 마무리 짓고 있는 부키리치입니다. 그러면서 선수가 서브 득점이 좀 욕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서브 임명옥 받고 천이 공격 막힙니다. 부키리치 브로킹. 잘 따라갔네요. 안쪽에서 굴러서 나가면서 더 높이를 만들어줬거든요. 신장은 아니고요. 이번 시즌에 감량도 많이 돼 있습니다. 조희 선수. 염혜선, 자 볼이 붙었습니다. 좋아요. 타점이 좋다 보니까 그대로 넘깁니다. 네콜로바 프싱. 다시 한번 왼쪽 좋아요. 자 길게 밀었습니다. 반익구에는 염혜선 타점을 살립니다. 공격에서 찍어들고 있는 부키를 칩니다. 결국에는 이제 타나차가 얼마나 공격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가 김종민 감독의 이동 공격, 짧은 이동 공격. 네. 더 격하게 기뻐해주고 있는 이지수 그리고 염혜선 세터. 많이 늘기도 했었고 사실 기회가 많이 없었던 이지수 선수였거든요. 오늘 생일이네요.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연습량도 많이 가져가면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고 실제로 많이 늘었고 이야기하셨듯이 체중 감량도 많이 됐거든요. 아직까지 고등학교 선수입니다. 전이 4번 자리. 한 번 더 주나요? 한 번 더 줍니다. 막힙니다. 배윤아에게 막힙니다. 블로킹 득점. 속공. 미들 속공. 네. 썼어요. 기습적으로 잘 활용을 해줬습니다. 펴줘도 괜찮습니다. 서브 성공이네요. 득점이네요. 동점타 서브입니다. 이 부키리치. 서브는 굉장히 큽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팀 아니겠습니까? 끈질긴 수비가 돋보였던 팀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블로킹이 블로킹 또 나왔어요. 성공입니다. 최다 기록입니다. 8개네요. 한 경기 8개의 브로킹을 잡고 있는 야, 김세빈 선수. 따라다니는 스텝이며 전혀 흔들리지 않는 손 모양이 정말 예쁩니다. 한 경기 브로킹을 8개씩이나 잡고 있는 김세빈 선수입니다. 네. 완전 정관장의 서브. 김세빈 선수가 잘 띄웠죠? 왼쪽 공격. 몸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메가바틱 공격입니다. 네. 득점. 일단 정모현 선수가 수비를 잘 해줬고 정호영의 서브. 마지막에 떨어지는 서브. 왼쪽 연타. 됐어요. 자 올라왔죠. 다시 한번 메가바틱 한 박자 빠르게 득점. 23대 22 역전. 연속 3득점을 하고 있는 정관장. 과연 3세트 만에 오늘 경기를 끝낼 수가 있을지. 수비. 올리죠. 메가바틱 터치아웃 됩니다. 네. 24대 22 대전 정관장. 부키리치가 받고 메가가 때리고 결정력이 오늘 상당히 높은 메가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서브가 바깥쪽으로 빌렸네요. 자, 마지막에 들어왔나요? 지점을. 들어왔나요? 들어왔습니까? 판독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네. 서브점으로 경기를 끝납니다. 대전 정관장 승리입니다. 연습할 때 조금 불안한 것 같아서 나오기 전에 연습을 잠깐 했는데 연습했던 것
생각보다 좀 더 잘 들어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일단 코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웜업 존에 있으면서 이제 몸을 계속 풀면서 굳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개인 운동이나 할 때 나가서 무조건 서브를 치는 편이고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끝까지 하는 편이에요. 오늘 부모님이 게임을 보러 오셨는데 첫 빵빵 이렇게 직관 오셨을 때 보여드려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코치님들이 항상 잘 알려주셔서 잘 배우고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서브 한 자리밖에 못 들어가지만 이제 리시브나 좀 더 연습해서 후위 세 자리까지도 해보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두 경기 연속 3대0 완승을 거두는 정관장입니다. 부키리치와 메가 선수를 앞세운 공격에서 상대를 압도했고 서브의 힘 역시 주요했습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김세빈 선수가 8개의 블로킹을 비롯해 분전했지만 연패를 끊지는 못했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주입니다. 오늘 함께할 스팸은 박철우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워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수요일에 열린 경기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정관장이 승리를 거뒀죠. 두 경기 연속 셧아웃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 들여다보면 이 정관장의 장점과 단점을 좀 극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요. 뭐 정관장이 오늘 완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조금 더 이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확실히 정관장은 세트마다 이제 범실 횟수에 따라서 경기력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2세트는 아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범실을 단 2개밖에 기록하지 않았고요. 메가 선수와 부키리치 선수가 7득점씩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수월하게 2세트를 풀어갔는데 1세트, 3세트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늘 계속해서 범실을 기록을 하면서 중요할 때 자꾸 이제 여지를 주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특히 3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에 자꾸 이제 범실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추격을 당하고 역전까지 허용하는 상황이 나왔고, 뭐 물론 이제 공격력을 앞세워서 재역전하면서 3세트의 경기를 마무리하긴 했지만 정관장은 이제 원투펀치의 힘이 가장 좋은 팀이고 또 높이도 좋은 팀. 그러니까 범실을 더 줄이고 또 보이지 않는 범실, 연결 뭐 이런 것들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관장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채워가면은 좀 선두권을 좀 위협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맞죠. 정관장이 사실 3대0 완승을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한국도로공사 조금은 하위권 팀을 상대로 조금 고전했던 순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진정한 목표를 위해서는 또 상위권 팀을 잡아야 하니까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더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도로공사는 2라운드를 4연패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이 경기 역시 공격적인 부분에서 정말 진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늘 도로공사가 뭐 1세트도 잘했고 3세트에는 특히 이제 앞서가면서 뭔가 3세트를 따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안았는데 역시나 공격력에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 오늘 블로킹을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잘해서 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김세빈 선수가 11득점인데 블로킹으로 8득점, 개인 최다 기록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포지 스파이커인 니콜로바 선수가 이제 좀 활약을 해주지 못하면서 공격에서 풀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니콜로바 선수가 이제 블로킹 좋은 팀을 만나면 좀 고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페인트, 뭐 연타, 뭐 밀어넣기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성공률이 좀 떨어지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오늘 사실 기록을 보면 이제 레프트 쪽 공격 성공률이 괜찮았습니다. 강소희 선수가 41%, 전세현 선수가 50%였거든요. 이런 날은 사실 조금 더 아웃사이드 히터들에게 조금 더 몰아주는 쪽으로 가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고 뭐 이제 3라운드 첫 경기에 다시 리턴 매치를 하게 될 텐데 또 이 경기에서 이제 타나차 선수 아시아 쿼터로 돌아왔습니다. 타나차 선수가 뭐 아웃사이드 히터도 되고 아포짓도 되기 때문에 또 김종민 감독이 어떻게 활용을 할지 또 그걸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할 테니까요. 또 한국도로공사가 3라운드 첫 경기에서는 또 반등을 이뤄낼지 지켜봐야겠고요. 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는 정관장이 승리를 거두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현재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연승을 만든 4위 정관장입니다. 6승 6패 승률 5할을 맞췄고 승점 18점으로 3위를 바짝 추격합니다. 반면 6위에 머무르는 한국도로공사는 4연패입니다. 이어서 매주 색다른 팩트로 모든 시간을 꽉꽉 채워주는 스포츠 서울 정다워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입니다. 저희가 살짝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경기 수, 일정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지난달 28일인데요. 이 GS 칼텍스 경기 끝난 후에 이제 아본단자 감독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V리그 경기 수 너무 많고 일정도 타이트하다. 회복할 시간도 부족해서 이제 부상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 시간도 줄어들고 선수들의 성장도 어렵다. 리그 발전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정말 리그 일정이나 경기 수나 조정이 필요한 건지 좀 리그 차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네. 확실히 좀 오늘은 이야기할 거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라운드에도 사실 김호철 감독도 언급을 한 적이 있었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경기를 앞두고도 우리카드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전과 일정이 좀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부 같은 경우는 2020, 2021 시즌까지는 이제 30경기를 했습니다. 2021, 2022 시즌 이제 페퍼저축은행이 들어오면서 이제 7개 구단 체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6경기가 늘어나서 현재 이제 36경기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리그와 비교하면은 좀 일정이 타이트한 건 사실인데 그러면서 좀 경기 수가 많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남자부 같은 경우는 이제 2023, 2014 시즌부터 7개 구단이 됐고 또 2014, 2025 시즌부터 이제 36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시즌째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남자부에서는 일정 관련해서 불만이나 경기 수를 일정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사실 이런 이슈는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부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남자부는 36경기 체제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지가 좀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6개 구단이었던 체제가 됐을 때도 최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 박철우 해설위원은 남자부가 또 6개 구단 체제에서 7개 구단 체제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경험했잖아요. 확실히 30경기를 뛰다가 36경기를 뛰는 것 좀 다르게 확 와닿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생각해보면은 크게 저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경기를 하면서 체력적인 부침이나 못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단지 나이가 좀 들어서 제가 체력으로 힘들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것보다는 경기 수가 20경기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30경기 2배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6경기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면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땐 거의 한 10%, 20% 정도 수준으로 늘어났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도로 과연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을까? 저는 오히려 경기 수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팬들에게 또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면서 오히려 선수들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긍정적인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사실 근데 그때를 좀 떠올려 보시면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우리가 6경기가 늘어나니까 조금 체력 관리를 달리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나 움직임도 혹시 있었습니까? 말씀대로 경기 수가 늘면은 물론 경기 일정이 좀 타이트할 수밖에 네네. 없겠죠. 하지만은 그만큼 그 시간 내에 선수들이 회복하고 다시 경기를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선수들의 개개인의 몸 관리나 자신이 역량팀에서 케어해내는 부분, 이 모든 부분이 프로로서 다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는 경기에 나서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 몸 관리를 열심히 해서 다음 경기에 또 준비를 하고 리그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과연 이 경기 수가 많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갖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올 시즌 초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 수나 일정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나 아본단자 감독이 좀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 이슈 자체가 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여자부 전체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여자부에서는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긴 한데요. 네. 의견 차이가 좀 큽니다. 물론 아본남자 감독은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V리그의 이 구조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한국 리그만의 이제 고유의 형식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고요. 사실 이제 심각한 게 이제 경기 수가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이 여자부의 경기력 수준 자체가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가용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이제 문제라는 의견이 많고요. 네네.
국내 한 지도자의 말을 좀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체력, 기술적인 수준이 이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 남자부와 비교하면 이제 경기에 뛸 수 있는 선수의 숫자가 많이 부족해지고, 네. 그러면서 일정이 문제가 아니라 선수 수준이 문제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촘촘하긴 해도 어쨌든 경기에서는 이겨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베스트 멤버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면 로테이션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리그에서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뭐 백업 멤버가 만약에 좀 채워줄 수 있는 기량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주전과 백업의 기량 차가 꽤 큰 편이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문제라는 지적이고요. 뭐 김연경 선수가 뭐 이야기하는 거는 올해 유독 여자부 경기력이 좋지 않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화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경기 수나 일정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네. 이제 리그 전체적인 뭐 수준이라든지 경기력 최근에 좀 이제 조금 이제 늘어지는 경기라든지 조금 더 우리가 보기 좋은 경기력이 네. 나오지 않는다라는 지적이어서 그거를 위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일단 아본단자 감독이 언급을 했을 때 경기 수나 뭐 일정에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이제 부상 확률이 높아지고 뭐 리그 발전에 좀 저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렇다면 이 경기 수나 일정을 조정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해결책이 될까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경기 수를 조절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V리그도 스포츠로서 하나의 산업의 기능을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뭐 중계권, 광고, 스폰서십, 또 이제 그 홈 경기 개최하는 팀에게는 뭐 입장 수익 이런 것들이 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사실 지금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예산들을 보면 지금 경기 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받는 돈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중계권, 광고 등을 보면. 근데 이 경기 수가 줄어들면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산업적으로 봤을 때 뭐 배구연맹이나 구단이나 전부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경기 수를 줄이면 선수들의 연봉을 깎을 것인가? 네. 과연 그거에 대한 질문에 어떤 선수가 나는 연봉을 깎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가 깎고 경기를 좀 의문이고. 덜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거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간을 조정하는 것 뭐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또 중계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네. 뭐 야구와 시즌이 겹쳐버리면 이제 생중계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또 손해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수를 조절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뭐 긍정적인 효과를 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네, 박철우 의원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선수 출신으로서 이렇게 뭐 경기 수나 일정을 조정한다면 부상의 위험이 좀 줄어든다거나 리그의 좀 수준이 좀 끌어올릴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얘기하신 대로 경기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경기 텀을 좀 늘린다는 것 자체가 과연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냥 고민선이 있는 게 뭐 브레이크 타임도 저희가 있고 일주일 쉬었다고 와도 경기력이 좋은 팀도 있겠지만 안 좋은 팀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거는 팀 내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이 경기 텀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실력적인 부분은 저는 비시즌에 다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팀과 약팀의 어느 정도 조건을 봤을 때 비시즌 때 얼마만큼 선수 구성을 잘하고 훈련을 잘 해왔느냐가 그 팀을 강팀과 약팀으로 분류를 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지 경기 텀으로서 쉬는 시간이 적다, 뭐 훈련 시간이 적다 이런 부분들은 모든 팀이 똑같은 동등한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이야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를 만약에 지금 저희 V리그 같은 경우는 매일 한 경기씩 남자부 한 경기, 여자부 한 경기 항상 중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여러 중계권이나 뭐 스폰서십 모든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경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말만 경기를 미루게 된다면 모든 경기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중계가 나가는 팀도 있겠지만 중계가 못 나간 팀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선수들이 받는 이득보다는 좀 손해가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뭐 비단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고민의 일환이기는 합니다. 다만 좀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일 것 같은데 좀 어떤 방안이 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리그 전체에 이제 좀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수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계약은 아주 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남녀부 모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곧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이 얘기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경기력, 리그 전체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이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근데 물론 방안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뭐 아시아 쿼터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외국인만 하고 아시아 쿼터는 계속 트라이아웃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 형식에 대해서는 또 시기도 고민이 좀 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자유 계약으로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좀 어린 선수들, 경기에 많이 나가지 못하는 선수들 위한 고민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연맹에서 이제 2군급의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좀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군 리그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선수들을 키우기 위한 고민도 계속해서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경기 수를 조절해서 한다는 거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기 수를 차라리 더 늘리자. 그래서 이 베스트 멤버를 계속 못 돌리게 어쨌든 어떤 선수는 뛸 수밖에 없는 네. 걸 만들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물론 그게 지금 경기 수를 당장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아무튼 뭐 이 어린 선수들이 좀 뛸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또 장치들도 계속해서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철우 위원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뭐 리그 수준을 끌어올리고 일단 우리 배구 경쟁력이 강화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경기 수를 늘리자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경기 수가 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선수 운영을 좀 더 폭넓게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결국엔 감독이 얼마만큼 팀 운영을 잘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은 좋은 선수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야 되고 그 선수들이 좋은 실력을 쌓아서 V리그로 자꾸 들어와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유소년에서 이미 배구를 하는 선수들이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목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배구의 어떤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로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선수들을 키워낼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선수들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V리그 특히나 이 프로팀에서도 이 선수는 이래서 안 돼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보단 네.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주고 이 선수가 경기에 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경기력 향상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뭐 리그 발전 더불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지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팩트아웃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열린 남자부 경기 확인해 봅니다. 승점 2점 차 3위 우리카드와 4위 삼성화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카드가 3위를 지켰을지 아니면 삼성화재가 빼앗았을지 이 경기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네트 맞고 김준호 반응합니다. 들어오는 어퍼 막힙니다. 태준의 블로킹. 알리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리 그렇죠. 16대 15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한 서브 잘 버텼습니다. 오른쪽 강타 파즐리. 아우, 타쪽 굉장한데요. 득점이 나오고 있고요. 그로너 받고 줍니다. 터치아웃 득점. 아, 이번에도 타점 굉장히 좋아요. 날카로운 서브 잘 받았고 그리고 한태준 오른쪽 호이 터치. 하즐리가 맞고 중앙 백어택 성공입니다. 24대 23. 알리 한태준 어디로 알리 성공입니다. 속구쳐 올랐습니다. 조국기 2단 연결 김정호 오픈 블락커. 김정호의 레시브 이호건 다시 속고. 두 선수가 오늘 패키지로 나온 것 같아요. 네. 넘어지면서 리시브 스파이크 파즐리의 디그 달려들어요. 백어타 포인트. 파즐리 김지한의 리시브 스파이크. 지금 김지한 선수가 이렇게 박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알리 잘 받았고 지금은 어택 라인을 좀 많이 밟았습니다. 후위 공격자 반칙이 선언됩니다. 강한 서브 조국기가 받습니다.
오른쪽에 파즐리 터쳐. 한태준 내려와서 올립니다. 한석정 오픈. 자, 이렇게 25대 18, 2세트는 삼성화재가 가져갑니다. 오재석 잘 받고 속공으로 람파운 득점. 속구쳐 올랐어요. 살릴 수 있을까요? 살렸고 파즐리! 안쪽에 떨어집니다. 알리 파즐리. 이호건, 김정호 네트 맞고 수비가 됩니다. 다시 한번 송병근의 공격이 아웃입니다. 짧은 서브 한태준, 알리 블로킹 바운드, 셋업 김정호 안쪽입니다. 알리 다시 줍니다. 네트 맞고 수비가 됐습니다. 25대 연결 파즐리 향합니다. 라카운 득점. 25를 받고 25를 때립니다. 다시 줘요. 25 럭카운 득점으로 25대 16 삼성화재가 3세트를 챙깁니다. 강한 서브 이호만 살짝 내려받고 파즐리 자 살렸어요. 김지현 스파이크 범실이 나옵니다. 조국기 잘 받았습니다. 퀵오픈 직선 김정호 네트 맞고 김준호가 살립니다. 높은 타점을 보여주고 있는 파즐리입니다. 오른쪽 호이 블록아웃. 그 다음에 파즐리입니다. 이호만 파즐리 아, 자 준비됐어요. 살렸고 송명근 강타 블록아웃. 소점차 초격. 김정호 높게 뛰어났어요. 손태훈 잠시 묶어뒀던 속공을 씁니다. 그렇죠. 가져갑니다. 파즐리 스파이크 블록아웃 득점. 파즐리가 3경기 연속 30득점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파즐리가 서브를 넣습니다. 서브 파즐리. 조국기 이호반 파즐리 경기를 끝냅니다. 네. 삼성화재가 우리 카드를 꺾고 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3위로 올라섭니다. 3대1 승리로 삼성화재가 3위로 올라섭니다. 양팀 최다 32득점에 63%의 성공률을 자랑한 파즐리 선수가 승리를 이끌었고요. 반대로 우리카드는 결정적 한 방이 아쉬웠습니다. 삼성화재가 우리카드를 꺾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들어서 파즐리 선수가 정말 분전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직전 경기에서는 파즐리 선수를 도와줄 선수가 없어서 충격적인 좀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좀 파즐리 선수를 도와준 선수들이 나오면서 또 3대1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네,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도 파즐리 선수는 좋은 경기력을 펼쳐줬고 네. 파즐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32득점을 하고도 패배를 했는데 두 번째로 득점을 많이 한 선수가 지금 9득점이거든요. 경기 전에 김상우 감독도 다른 선수들이 좀 득점을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뒷받침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미드블로커 손태훈 선수와 이 김준호 선수입니다. 이 손태훈 선수는 김재휘 선수가 NP에서 제외된 시즌 첫 선발기를 잡았는데요. 속공 공격할 때 점프력이나 스윙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블로킹에 좀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블로킹 3득점을 포함 9득점, 공격 성공률 60%를 기록했고요. 김준호 선수는 올 시즌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블로킹 1위에 랭크되었고 김상우 감독도 김준호가 상대 세터 움직임이나 그 세터의 어떤 토스웍에 대한 파악, 공격 타이밍 자체에서 발전을 했고 전체적으로 발전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블로킹 3개 포함 7득점, 공격 성공률 100%를 기록했죠. 1세트 이 파즐리 점유율을 좀 낮추면서 두 선수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한 게 좀 주요했고 이후 파즐리 선수가 맹활약을 하면서 이 순위 경쟁팀인 우리카드를 상대
승점 획득하면서 이제 3라운드 2위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승점 2점 차 경기였습니다. 승점 2점 차 3, 4위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또 바뀌게 됐죠. 남자부 현재 순위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 4위 간의 맞대결 결과로 순위를 맞바꾸는 두 팀입니다. 승점 석점 가져간 삼성화재가 승점 18점으로 3위로 올라서고요. 그대로 승점 17점의 우리카드는 4위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상현 띄워놓고 다시 갑니다. 블로킹! 서태호! 완벽하게 읽었어요. 다시 줄 거라고 확신을 했네요. 네. 이거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손태우 선수가 이긴 거예요. 성공이 막힙니다. 답장을 보냅니다. 이상현. 바로 돌려주네요. 네, 이번에 이상현 선수 뭐랄까요, 머리 싸움도 대단한데요. 오늘 볼만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는 연승 행진이 멈춘 IBK 기업은행과 개막 12연승을 바라보는 흥국생명의 맞대결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합니다. 여자부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흥국생명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 IBK 기업은행의 예상 승리 확률은 16.7%였습니다. 이 경기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더 많은 스팸이 흥국생명이 개막 12연승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네요. 뭐 사실 100대 0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은 네. 뭐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흥국생명은 이 경기에서 이제 동기부여가 아주 강하고요. 최근에 경기력도 아주 좋기 때문에 흥국생명의 승리를 조금 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업은행이 하루 더 쉬기는 하는데요. 흥국생명도 이제 일요일 경기 후 3일을 쉬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 1라운드 대결에서도 3대 0 완승을 거뒀고 당시 이제 김연경 선수가 21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투투크 선수가 16득점으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흥국생명의 경기를 보면 이제 김연경 선수가 확실하게 제 몫을 하고 이제 그 주변에 최소 한 선수는 또 플러스 요인이 되어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균형감 있는 공격을 구사를 하면서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 나가는데 뭐 이 경기에서도 뭐 어떤 선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투투크 정윤주 뭐 피치 등등 어떤 선수는 또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동기부여가 아주 강한 게 이제 1, 2라운드 전승을 노립니다. 네. 12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놓치고 싶지 않은 기록일 것 같고요. 뭐 기업은행은 이제 빅토리아 선수로 잘 버텨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생명이 높이가 있다 보니까 빅토리아 선수가 이제 흥국생명 상대로 공격 성공률도 좀 낮았고 득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지원을 잘 해주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흥국생명이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까지 전승으로 마무리할지 아니면 연승 행진이 멈추게 된 IBK 기업은행이 곧바로 분위기를 바꿔내게 될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자부 경기입니다. 2라운드에서 단 1승만을 거둔 두 팀입니다. OK저축은행과 한국전력이 2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입니다. 남자부 역시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예상 승리 확률은 66.7%, OK저축은행의 예상 승리 확률은 33.3%였습니다. 두 팀 모두 반등이 절실한 상황인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가운데 과반수의 스팸은 한국전력의 승리를 예상했네요. 네, 한국전력이 용병이 없긴 하지만 전 경기에서 좀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 OK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은 승이 없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좀 예상을 한 것 같고 이 5연패를 끄는 한국전력의 분위기가 3연패 OK저축은 좀 낫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한국전력은 이 야마토 세터의 토스덕이 살아난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연패 기간 46%였던 팀 공격 성공률을 52%까지 끌어올린 점과 서재덕, 구교역, 임성진 이 3명의 공격수 점유율을 고르게 가져가면서 공격 효율을 극대화시킨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5연패를 끊어내고 승리를 가져갔다는 건 외국인 선수 없이도 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또 됐습니다. 비록 이 기다렸던 새로운 외국인 선수의 부상 이슈로 당분간 이 외국인 선수 없이 경기를 치러야겠지만 직전 경기 승리로 얻은 자신감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선수들이 이 기세로 이어간다면은
새로운 이 외국인 선수가 올 때까지는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더 많은 팬들이 한국전력의 우세를 점쳤지만 박철우 해설위원은 어디를 선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박철우 해설위원을 만나게 될 이 선수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마음을 전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 경기를 또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내일 저녁입니다. 6시 50분부터 한국전력과 OK저축은행과 한국전력의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이호근 캐스터와 박철우 해설위원이 출격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목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